안녕하십니까, 강현호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들레이즈 경제학 토론클럽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은 들레즈의 사건의 존재론을 주제로 해서 의미를 생산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월 마지막 날이네요. 그래도 아직 올해 반도 아직 안 지났는데 진짜 그야말로 전반기에 다사다난했던, 그야말로 최대로 다사다난했던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더위가 가까워오는데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리메이크 영상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신자유주의 극복 프로젝트 몇 번째인가요? 20번째요. 들레즈의 사건의 존재론 신자유주의 극복 프로젝트 20번째를 리메이크 수정하고 보내서 리메이크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토론클럽 채널 개설한 초기에 많이 부족했죠. 오디오, 비디오는 물론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초창기에는 정리된 자료도 없었잖아요. 정리된 자료라도 있어야 할 텐데 이제 얼추 최소한으로 구색이 그나마 갖춰진 것 같네요. 이제 이 20회 이후로는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렸죠. 이제 초기에 엉성했던 영상들이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백뒤 옆에 올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존재를 하기 전에 그 전에 공지 말씀 드릴 게 있어요. 토론클럽 시즌3 잠정 계획을 한번 짜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안할 거나 추천해 주실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이나 메일, 그리고 여기 영상과 이 카페에 댓글로 많이 의견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확정되면은 8월 중에 다시 찾아뵐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8월 되기 전에 확정된 계획 영상, 준비된 영상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내일부터 6월인데요. 한 2개월여 동안 아직 들레즈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으신 분들은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랄게요. 저와 함께 들레즈 정치, 경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동안에 토대를 잘 다져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토대가 잘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정치와 경제, 미시정치학, 미시경제학, 들레즈의 미시정치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들레즈의 사건의 존재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존재론. 모든 것이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무슨 존재론, 땡땡땡 존재론, 그렇게 말할 때 그런 수식어가 붙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이 존재를 다 구성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사건의 존재론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사건이라는 거죠. 이 세계를 사건이 구성하고 있다.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 발생하는 것을 모두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사건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사건이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들러즈의 사상에서는 모든 것을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들러즈의 존재론은 사건의 존재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인간사뿐만이 아니라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발생, 운동은 사건이라는 용어로 포괄할 수 있다는 거죠. 존재의 일일성의 또 다른 표현이 되겠죠. 모든 것이 사건이다. 존재는 사건이라는 하나의 음성, 하나의 뜻을,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사건의 존재로는 들레즈의 철학사상으로부터 철학사상에서 그의 사회사상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사건이 모든 것이 사건, 사물들 간의 작용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인간사회에서 그것들을 대상으로 사건의 존재론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의 철학, 자연 전체, 존재 자체를 사회 대상으로 하는 철학사상에서 이제 인간사회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회사상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에서 들레즈의 안티오이디푸스, 천개의 고언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의미의 논리, 사건의 존재론을 다루는 의미의 논리라는 저서를 지은 것이죠. 들레즈가요. 그래서 사건이란 문제 한번 보죠. 사건. 불어로는 에베르망,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건은 의미 자체라는 거죠. 하나의 공식으로 외워둬야 되겠죠. 의미는 명제로 표현된 것. 의미란 무엇이냐? 여기서 의미는 쌍스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센스죠. 명제로 표현된 것 또는 표현 가능한 것이 되겠고요. 명제 속에 내속하거나 존속하는 순수사건. 들레즈가 말하는 사건은 순수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퓨어 이벤트가 되는 거죠. 내속, 존속한다는 거 말씀드린 바가 있죠. 내속, insist, 존속, subsist. 우리가 잠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내속, 존속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실적으로 존재할 때 실존한다. exist 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순수사건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명제는 의미의 논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현시작용, 지시작용, 표현작용,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명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대상을 지시하는 작용, 다른 한편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작용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명제는 한편으로 대상을 지시하지만 indicate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를 표현한다. express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제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세히는 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거는 이 두 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명제의 의미를 첫째, 의미작용, signification, 의미작용과 다음에 의미, sense, 불어로 sans,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작용일 때 signification을 나타내는 것은 사전적, 사전에 나와 있는 것, 문법적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다는 것은 지시하다, 인디케이터와 같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내포적이고 함축적 의미라는 거죠. 잠재적 자격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다는 것은 표현하다, express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의 사상을 표현주의 사상, 표현주의 형이상학, 표현적 존재론 그런 식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들레즈에 있어서 표현이란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요. 표현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그는 의미의 표현이라는 거죠. 상스의 표현이다. 특별한 말이 없을 때 들레즈에 있어서 표현은 의미를 표현한다는 거죠. 표현은 잠재적 의미를 전개하고 디벨롭하고 또 펼치며 설명한다는 거죠. explain 한다는 거죠. 표현은 또 그 표현주의 형이상학을 주장하시는 이정우 선생의 말씀에 의하면 표현은 한 존재면 또는 세계의 한 얼굴이 다른 존재면으로 번역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김재희 선생의 표현에 의하면 들레즈의 표현은 잠재적인 것의 현실화, 동일성의 재현이 아닌 차이의 표현이다 라는 거죠. 이 들레즈의 표현적 유물론 앞에서도 잠정 계획에서도 참고 논문으로 적어놨는데요.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들레즈의 존재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한번 꼭 보시도록 하세요.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어요. 또 차이와 반복에는 강도, 바로 차이 그 자체는 어떤 미분비들과 그에 상하는 특이점들을 표현한다 하고 있고요. 또 김재희 선생이 이 논문 140페이지에 보면은 모든 감각 가능한 현상들은 강도의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잠재적 의미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indicate, 지시한다는 것은 사전적이고 문법적 의미를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가 되는 거죠. 어떤 명제에 있을 때 단어면 단어, 문장이면 문장이 똑같은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에 나오는 설명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나 표현이라는 것은 내포적이고 함축적 의미이기 때문에 사전으로 표현되는 개념과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것을 지시할 수는 있지만 표현할 때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연필이다. 저것은 사과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표현도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한다. 차이와 반복인가 청개의 고운인가 헷갈리는데요. 그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맹세한다. 그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 상스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명제들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표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시하는 것은 같을지 몰라도
상황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의 사건은 순수 사건을 말하는데, 순수 사건에 대해서도 순수 과거, 지난 시간에 순수 과거, 순수 기억과 함께 말씀드린 바가 있죠. 순수 사건은 곧 독특성이다 라는 거죠. 독특한 점들 혹은 특이점들의 집합이 된다는 거죠. 결국 들레즈의 잠재적 이념은 독특성들로 이루어진 순수 사건들이라는 거죠. 잠재적 차이의 세계는 독특성들로 이루어진 순수 사건들. 독특성들은 참된 순수 사건으로서 개체적이거나 인칭적인 것이 아니라 개체들과 인칭들의 발생을 주도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봤잖아요. 잠재적인 독특성들은 전 개체적이고, 앞전자죠. 비인칭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 들레즈의 원전 읽어보시면은 전 개체적이고 비인칭적인 독특성들, 그런 표현들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아직 개체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거죠. 또 비인칭적인 것, 아직 인칭이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나, 너, 그것, 그들과 같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인칭으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 그런 것들이 독특성들인 것이고, 잠재적 독특성들이고,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곧 순수 사건이라는 거죠. 계열화된 독특성들이 현실화할 때 그 사건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현실화하면서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독특성들이 현실화하여 유기체나 사물의 부분이 발생한다. 지난 시간에 했죠. 존재의 운동에서. 이것이 순수 사건의 의미를 가지는 현실적인 사건으로 변화하는 과정, 분화의 과정인 것이죠. 분화 또는 현실화, 액츄얼리제이션, 분화, 디페랑시에이션. 거기서는 C라고 그랬죠. T는 뭐라고 그랬죠? T를 쓴 디페랑시에이션은 미분화, 미세할 미자를 쓴 미분화. C를 썼을 때 우리는 C를 쓴 디페랑시에이션이 분화, 액츄얼리제이션, 현실화라고 그랬잖아요. T를 쓴 디페랑시에이션은 잠재적 이념적 상태를 나타내는 미분화, C를 쓴 디페랑시에이션이 현실화되는 액츄얼리제이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수 사건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사고, 액시던트를 구분해야 되겠죠. 사건들은 전 개체적이고, 지금 말했듯이 전 개체적이고 비인칭적인 특이성 혹은 독특성들이지만, 이 사고, 액시던트는 물질적인 작용과 반작용들인 사태 안에서의 시공간적 현실화된 사건들이라는 거죠. 현실화된 사건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사건들을 그것은 퓨어 이벤트와 다르게 액시던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죠. 사건은 비물체적인 순수 사건으로서 잠재적인 독특성들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사태들의 사태들, 일어나는 사건들의 부대물로서 명제가 표현하는 의미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센스, 불어로 쌍스죠. 지시작용인, 의미작용인 signification과는 다른 거죠. 들레즈의 표현에 의하면 일상적인 의미의 사건은 순수 사건의 한 조각이 현실화한 것으로 물질적으로 구현 또는 육화, 인카네이션 되거나
사태로 합체, incorporation 됐다. 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 con, 또 corp, 이게 다 body란 뜻이에요. 어원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카니발이라고 하잖아요. 카니발이 사육제라고 하죠. 뭐 고기 먹으면서 파티하고 즐기는 거, 잔치하는 거, 그걸 카니발이라고 하는 거고요. incorporation, 우린 꽃상조감, 탈기관체, body라고 알고 있죠. COLP. 불어에서 온 거죠. 이것도 다 라틴어나 불어 뭐 그쪽에서 다 받아들여서 영어가 된 거죠. incarnation, incorporation.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말인데, 이런 뭐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사건은 한편으로는 물체들 또는 몸체들의 능동과 수동인 사태들과 관련해서는 비물체적인 효과, 여기 부대물로서의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부대물이라고 했잖아요. 부대물이라는 게 이 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부대물로서 생기는 비물체적인 효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로 이루어지는 명제와 관련해서는 그 안에 내속하는 함축된 의미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비물체적 변형, 우리가 여기서 비물체적 변형이라는 거 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사건의 존재론에서 비물체적 변형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불어로 하면은 transformación incorporal, 또 영어로 하면 incorporal transformation이 되는데요. 이것을 비물체적 변형, 비몸체적 변형,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물체적인 것 또는 몸체적인 것, corporal한 것, 또 비물체적인 것 또는 비몸체적인 것, incorporal한 것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물체적인 것은, corporal한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체적인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즉 실존하는 것으로서 물질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정신적인 것, 정신체도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관념들, 용기, 사랑, 뭐 그런 거, 정신이라는 관념, 또 정신체, 그런 것까지 다 물체적인 것, 몸체적인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현실적인 것이니까 여기에 특히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정신과 영혼, 의식적 관념들도 현실적으로 존재해, 즉 실존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외한 것, 물체적인 것을 제외한 것이 비물체적인 것이 되겠죠. incorporal한 것이 되겠죠. 이것이 의미로서의 사건과 연결된다는 거죠. 들레즈 존재론에서의 잠재적인 것이 사건의 존재론에서는 비물체적인 것과 같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들레즈 존재론에서 잠재적이라는 것을 사건의 존재론에서는 비물체적인 것과 매치시킬 수 있다는 거죠. 비물체적인 것은 뭐 탈물질적인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물체적 변형이라는 것은 이제 밑에서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비몸체적으로, 비물체적으로 순간적으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건의 발생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물체적 변형이 밑에서 이제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죠. 사건의 발생. 이거는 뭐 미리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배치론에서 내용과 표현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건을 이해할 때 한편으로 비물체적인 효과로서 또 한편으로 함축된 의미로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뭐 비슷하게 또 사건의 발생 측면에서 보자면은 물질적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물질적 차원에서 솟아오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엄표를 통해서 창조되기도 한다고 이정호 선생이 천하나의 공이라는 책에서 표현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건들은 한편은 물질적 차원에서 솟아오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깃발의 펄럭임 이런 것도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구의 홈런, 축구의 골인 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질적 차원에서 솟아오르는 거죠. 타자가 방망이로 투수가 던진 공을 때려서 뭐죠? 펜스를 넘겼을 때 하나의 물질적 차원에서 솟아오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골인도 마찬가지죠. 축구선수가 볼을 네트에 꽂았을 때 물질적 차원에서 솟아오르잖아요. 하나의 골인이라는 사건이 솟아오르는 거죠. 또 하나 책에 많이 나오는 예잖아요. 나폴레옹의 머리에 왕관이 얹힐 때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물질적 차원에서 솟아오르기도 하고 또 엄표를 통해서 엄표라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있고 글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합격 통지서는 영희를 한순간에 대학생으로 비물체적 변형이 이때 일어나는 거죠. 영희라는 그 물체, 몸체는 전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영희가 순간적으로 비물체적으로 대학생으로 변형되잖아요. 또 주례의 선언, 주례의 혼례 선언은 한순간에 두 연인을 법적인 부부관계로 비물체적 변형, 하나의 부대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또 대통령의 전쟁 선포, 엄청난 사건을 내포하고 있죠. 이런 엄표가. 또 리먼 브라더스 파산 선고가 뉴스에 떴을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의미 표현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의 전쟁 선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는 그 하나의 몸체로서의 인간이 전쟁을 선포했을 때는 엄청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또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선고 같은 것도 동네 구멍가게가 파산 선고했다 하는 경우와 리먼 브라더스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파산 선고는 표현됐을 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파산 선고라는 지시하는 바는 똑같죠. 전쟁 선포라는 사전적인 의미, 문법적인 의미, 지시하는 바는 똑같지만 그 표현에 내포된 함축된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한마디로 사건의 존재론이면서 의미를 생산하라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저같이 구독자가 몇백 명에 불과한 사람이 의미를 생산하라 이런 경우와 구독자가 100만이 넘고 그런 사람이 의미를 생산하라 그런 방송을 했을 때는 똑같은 의미를 생산하라 사전적인 의미는 똑같죠. signification 그건 똑같지만은 그 내포된 함축적인 의미 sense, 쌍스는
100만과 몇백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나겠죠? 그 인플루언스, 영향력이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진리의 창조 또는 생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평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진리의 창조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리라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세력의 해석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들레즈는 차이와 반복의 핵심 주장을 의미 논리에서 반복하고 있다. 전개체적이고 비인칭적인 독특성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 요컨대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고 있어요. 들레즈가요. 독특성들이 말하게 하는 것. 의미의 생산이 바로 현실적 분화이자 이것이 바로 사건의 발생이라는 거죠. 사건의 발생이 곧 생성인 것이죠. 이는 잠재적 대상, 차이들이 자리 바꿈에 의해 다질적 계열들을 공명하게 하고 소통시켜 풍요로운 반복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뭐 반복에 대해서는 뭐 리메이크 영상을 올리지 않았어요. 본 영상이 뭐 어느 정도 설명이 잘 된 것 같고요. 지난번에 뭐 자료만 올려드렸잖아요. 더 크게 수정하거나 뭐 추가할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자료만 설명드린 그대로 정리해서 백두협회 카페에 올려놨어요. 설명이 그거는 뭐 아주 빠진 거 없이 얼추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따로 리메이크 영상은 안 올렸고요. 그러니까 본 영상 그 반복 부분 2개인가 있죠. 그 부분하고 그 자료 보시면은 반복은 이해가 되시리라 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사건의 존재론의 결론에서 우리가 진리와 차이와 또 반복 그런 것들과 사건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레즈의 철학사상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20회 이후부터 우리가 윤리냐 도덕이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들레즈와 과타리의 사회사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입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의지로 낙관하라. 들레즈와 자유의지까지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들레즈의 순수 철학사상에 대해서는 이제 종교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와 어디죠? 어디까지더라? 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철학사상 여기 하고 제가 헷갈리네요. 막판에 그 들레즈의 철학사상 여기까지 사건의 존재론 여기죠. 독특성들은 여기까지 하고 한 2개월 동안 쉬고 나서 안티오이디푸스와 천개의 고원을 위주로 하는
철학사상, 아니 사회사상을 했죠. 그러니까 철학사상을 시즌1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들레즈와 가타리의 사회사상을 시즌2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즌 종별 자유토론을 하고 이제 그동안 미진했던 초기에 미진했던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지금까지 리메이크 오늘까지 10편을 올린 것으로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됐네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한 2개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쉬면서 지난번에 시즌3 경제학 토론클럽 시즌3 들레즈와 가타리의 미시정치론에 대해서 잠정 계획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제 뭐 주된 교재는 이제 당연히 1000개의 고온이 될 거고요. 요 교재들 이런 것들 쭉 한번 보시고요. 이런 교재들이요. 한번 2개월 동안 안 보신 분들, 미리 보신 분들은 좀 뭐 제안이나 그런 것들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새로운 자료나 책도 소개해 주시고요. 8월 중순쯤 될 것 같은데요. 8월 중으로 다시 만날 것을 말씀드리면서 약속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강연이었습니다. 여름 잘 보내시고요. 8월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작하기 전에 그 준비된 거 계획 촘촘히 다시 짜서 그 공지 영상 다시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